자, 봅시다. 우리 이제 11강에서 우리가 등기 총설과 관련돼서 등기의 기능 배웠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등기의 분류에 대해서 6단계 우리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장에서는 12강에서는 우리가 뭘 우리가 배우게 되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등기할 사항입니다.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별표가 3개. 우리가 이제 사실 별표 5개 하면 좀 나름대로 뭡니까? 칸을 많이 차기 때문에 별표 3개는 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등기법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등기할 사항으로서 확실한 이해와 내용의 숙지를 요망하다는 거. 이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29조와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등기 29조는 대표적으로 각하 사유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각하라는 것은 등기를 거부하는 처분이 대표적으로 각하라는 의미를 가져오게 돼요. 특히 각하 사유 중에서 2호 사유가 아주 중요하죠. 이호가 바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네. 물건, 토지와 건물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권리들,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어려운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할 사항. 그러면 이제 등기할 사항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등기할 사항은 우리가 기본서 페이지 몇 페이지? 118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얼마나 시간이 짧아요? 40분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담아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동영상 요 40분을 들어서 기초가 돼서 자기가 책을 읽어봐야지. 제가 여기서부터 1000까지만 해도 118페이지에서 169까지 해도 하루 종일 강의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 수강생들은 자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자격증이지. 그러니까 수험생답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포인트를 탁탁 따라서 그렇게 강의를 해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면 우리 118페이지에서 129페이지는 지금 시작해서 날밤을 마다 새도 다 못 건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이니까 포인트를 딱딱 따라서 정리를 해 보시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18페이지 뭐가 나왔느냐?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는 등기할 사항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기할 사항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 바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 등기할 사항은 출발점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바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할 사항은 뭐냐? 개념 정도는 우리가 잡고 가야죠.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그 다음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거기 118페이지 맨 밑에 뭐라고 나오냐? 딱 핵심 다지기로서 개념이 딱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강편을 마련해서 탁탁 줄을 끊어놓으라는 거예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쓸 필요도 없죠. 딱딱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 이렇게 하는 사항이 빠졌네요.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면 P자를 빼고 요자를 빼니까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바로 뭐예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추가를 해서 2가지가 대표적으로 배웠어요. 조금 전에 186조 바로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 반드시 등기하라고 그랬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러면 대표적으로 민법 245조 2항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점유 취득시효가 있어요. 그러면 186조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뭐다? 그건 등기할 수 있는 사항들. 등기할 수 있는 사항, 할 수 있는 사항, 바로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래.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대표적으로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하지만 등기는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임차권은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래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봐봐요. 118페이지.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민법 186조 사항과 그 옆에 하나 더 추가하면 아주 좋죠.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나 딱 써놓고
플러스.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을 포함해서 답니다.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포함되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누가 더 넓다? 범들이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더 넓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설명이 쭉 돼 있고요. 그럼 120페이지 가서 가로 3번에 보니까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의 관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민법 186조에서 결정되며 반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 모두를 포함하고 실체법상 등기사항에 포함하지 않는 민법 187조 사항도 포함된다. 따라서 절차법상 등기사항과 실체법상 등기사항보다 그 범위가 넓고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포함된다라는 결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벤다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포함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머릿속에 구조를 형성하고 반드시 암기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2개 186조 점유 취득적인 거이고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사항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하는 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통상 앞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등기 능력 그러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20페이지까지 118페이지부터 120까지 거기가 이제 포인트로 잡아서 본인이 한번 읽어두셔야 돼요. 제가 다 해둘 수는 없거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한번 읽어봐야 돼. 아무리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갖다 대려놔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을 하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중지. 가다 보면 3번 반복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그라고 그랬죠. 행하다 보면 이가 이치를 깨닫게 된다. 요번에 공무원 시험 한번 봅시다. 공무원 시험 한번 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 50대 후반부 아저씨가 합격을 했죠. 자기는 책을 읽는데 뭡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럼 나는 뭐다? 이를 악물고 나는 남들이 그러면 3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나는 1000번을 읽겠다. 그 1000번을 읽어서 요번에 뭡니까? 합격을 하셨잖아요. 너희들도 많으신 분이 나는 1000번을 읽으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 아무리 뭡니까? 명강사를 데려다 놔도 뭡니까? 그거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시법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믿으면 됩니다. 시중에 나와봐야 공시법 그러면 전부 공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따라만 오시면 돼요. 포인트를 딱딱 잡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밑받침은 본인이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한번 봐봐요. 저는 포인트를 잡아줘서. 그럼 118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포인트는 등기할 사항이야. 그럼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본인이 외워야 돼.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외워야 되고요.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뭡니까? 등기 능력,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의 포함관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포인트를 잡아줬으면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할 사항인 물건. 그러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과 관련돼서 포인트는 뭐냐? 바로 물건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바로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가 등기법의 대상 개체는 뭐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뭐냐? 검시면은 바로 부동산이다 라고 잡아줬죠. 부동산입니다. 그럼 토지에 대해서 뭡니까? 대표적으로 토지는 바로 필지로 등록되죠.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다. 자, 툭툭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가 되고 그러면 이 토지와 관련해서 논점이 2개가 있어요. 바로 하천.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 무슨 건? 용익권. 그래서 용익권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럼 용익권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럼 기초공사가 되어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하전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다. 그러면 뭡니까? 박스 문제로 한번 법무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죠. 하천법상의 한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죠. 자, 또 하나 논점은 뭐냐? 바로 방조제라는 거예요. 이 방조제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는 제방이었죠. 방조제는 토지 등기에 토지의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조제는 바로 토지와 관련돼서 등기 능력이 있다.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끌어가야 되고. 자, 건물에 대해서는 뭡니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세 가지 요건이 뭐냐? 정착해야 된다. 그래서 정착성, 바깥대자에서 애기 분단성. 그러면 안공기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애기 분단성이다. 그러면 애기 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된다. 주변과. 그러면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용도성. 세 가지 요건을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줘야 돼. 근데 만약에 자 주벽이 없더라도 등기 능력이 가능하려면 특례가 나와야 돼. 특례.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방형 축사라는 게, 개방형이라는 것은 벌써 뭡니까? 벽이 없다라는 걸 측면을 끌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방형 축사는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다. 왜?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우사라는 요건. 우사라는 것은 뭡니까? 소가 지칭이 되는 거고, 바닥 면적이 2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120페이지부터 자 122페이지까지 자기가 논점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22페이지까지 한번 또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23페이지까지. 자, 형광펜 준비해줘. 우리 이제 시각적으로 공부할 때가 왔어요. 탁탁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20페이지 등기할 사항이 물건, 1번의 부동산, 그럼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이죠. 그래서 등기할 사항이 물건은, 자, 동그라미 2번이죠. 등기할 사항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아마 하천법상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참고사항으로 가서 거기 두 번째 점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대표적으로 영위권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 2번에 끊으면 이제 토지로 가서 토지와 관련돼서 토지는 필지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범위에서 필지라는 게 나와. 필지는 툭 치면 토지 등록 단위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고, 오른쪽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 2번에 사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뭡니까? 바다예요. 바다. 바다라는 것은 왜 바다가 되죠? 다 받아주니까 바다야. 똥물도 받아주고 더러운 물도 받아주고 뭐예요? 자, 깨끗한 물도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가 공유수면이에요. 그러면 공유수면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넓은 바다가 뭐예요? 그래서 엄마의 바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도병 회원도 강의하는 거 다 받아야 돼요. 이것저것 다 들어서 강의를 해서 그 바다 중에서도 뭐다 깨끗한 바다, 그걸 포인트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받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하고 있어요. 121페이지. 한 개의 토지를 분필 절차를 하기 전에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네. 우리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어. 그러나 영입물건, 임차권은 영입물건으로서 부동산 일부에 용익 사용과 수익 권능이 있는 것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 3번이 징글징글 맞게 수강생을 괴롭힙니다. 3번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4번의 권리일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권리일부라는 것을 두자로 원치면 지분이다. 지분. 다시 권리일부를 두자로 원치면 지분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지만, 자, 우리 영위권은 뭡니까? 사용수익이죠. 그러면 사용수익, 지분이 해서 사용수익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영입물건이나 임차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네. 그래서 요 4번도 징글징글 맞게 사람 괴롭혀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 밑에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박스가 별표 5개짜리야. 단단히 준비해 두세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유지분, 즉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고 지상지역 전세, 대표적으로 이것들은 사용과 수익 권능이 있죠. 그럼 부동산 일부,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이 가능하고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박스가 별표 5개,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잡아요.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안 된다.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가 된다.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표적으로 그 두 개가 헷갈리거든. 그러면 영위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영위권은 또 우리 안 교수님한테 뭘 배웠어요? 일물일권주의 예로서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되나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21페이지 가로 3번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쭉 나와야 돼. 정착성이라는 밑줄을 딱 꺼놓고 행간편로 애기 분단성을 밑줄을 딱 꺼놓고 그 다음에 용도성이라는 걸 머릿속에 딱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이 잣대가 됨으로써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것. 그 밑에 개방형 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벽이 없어도 등기를 허용하네. 개방형 축사. 그러면 요 안에서도 포인트를 잡아야 돼. 우사해야 돼. 우사를 탁 치고요. 한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래서 요거는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요걸 배움으로써 우리가 기농을 할 때 그러면 개방형 축사를 얼마나 재야 돼? 200제곱미터를 그러나 나중에 은행 가서 담보를 잡아서 돈을 구할 수 있다는 그거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합격과 불합격도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이런 걸 배움으로써 상식을 하나씩 넓혀가면 재미가 있다. 재미가 쌓이고 그러면 합격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실해야 돼. 절실해야 되고 하나는 합격하고픈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공부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합격 불합격보다 더 중요한 거. 아, 내가 이걸 배움으로써 내가 나중에 상식을 넓혀가면서 재미를 좀 붙여가 봐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예요? 건강을 상실하게 돼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우리가 한번 또 보죠.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4번이 있는데 거기 4번을 한번 보시죠. 2, 3, 4가 있는데 자, 122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되겠죠. 자, 두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특강 시간에.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가 있는데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 아니죠. 다세대가 집합 건물이다.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에서 대표적으로 공용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엘리베이터. 자, 복도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등기 능력이 없겠죠. 복도 엘리베이터 등기해 가지고 와 보세요. 없죠. 17회 때 2.5점짜리. 자,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정과 관리사무실이죠. 관리사무실은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니께 내게 없다. 갖고 올 거가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만 둔다는 거네. 표제부 등기가 사실의 등기거든.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하고 4번에서 기억 니은은 포인트가 바로 복도 계단 등기 능력이 오고 니은과 관련돼서 관리사무실은 등기 능력이 있다. 다음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툭 치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기타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아까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 등기 능력이 없고 토굴은 등기 땅굴이 땅굴이 등기가 된다면 우리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땅굴 하나 파고 보전 등기해서 팔아물면 돈이 생기는데 토굴은 등기 능력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방조제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할 게 두 개입니다. 3개 정도는 돼야 돼요. 방조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지목이 제방이다. 제방 하나 조심하고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지만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다. 정확하게 꼼꼼하게 정리해놓고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는 걸 꼭 기억해달라는 거. 그래서 가로 4번의 포인트는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로 5번의 내용으로 들어가요. 등기 대상인 권리와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 여기에서 이제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등기 대상인 권리에서 사이로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맨 밑에 122페이지에 사이로. 사이로는 저장 창고입니다. 저장 창고는 요건을 3가지 요건을 갖췄죠. 정착성, 예기 분단성, 용도성 갖췄고요. 그 다음에 비각이라는 걸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돼. 비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비각이라는 것은 여기에 비석입니다. 비석이. 비석은 뭡니까? 비석이죠. 비석을 비맞지 않도록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하나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석. 그래서 요거는 직각. 한자로 쓰면 직각이에요. 그래서 첫째 다니까 비각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 그래서 비각이라는 것은 등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일 때 뭐가 없어졌어요? 각하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각하라는 건 우리나라는 참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이런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둘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왕을 전하라고 그래요. 전하. 그래서 전, 그 다음에 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집에도 서열이 있어요. 집전, 집당, 집각, 집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을 뭐다? 전하. 그러죠. 왕자를 당하라고 그래. 그러면 각하라는 것은 남바설이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책을 많이 읽어서 각하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한 겁니다. 내가 남바설이가 아니거든. 대통령이거든. 1인자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하라는 단어가 없어졌고요. 하파라는 단어는 랭킹 사이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고종 하파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일제시대 때. 그러면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일본 천황 쪽발이죠. 그럼 각하라는 단어 하파라는 것은 천황을 1위로 잡고 우리 고종 황제를 랭킹 4위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력입니다. 구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전, 집당, 집각, 집합. 앞으로 우리 오늘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은 모두 합격하실 거잖아. 합격하고 내년에 자, 휴가나 여행을 떠나실 때 사찰을 가보세요. 사찰을 가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본당이 전이야. 그 다음에 옆에가 당이고, 그 다음에 각이고, 그 다음에 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통점은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유당 전서라는 것은 여유당에 물들어서 책을 편찬했다. 적양용이 있었죠. 그러면 적양용 씨가 적양용이 뭡니까? 1위까지, 랭킹 2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영의정까지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왕이 머무를 수 있는 데가 바로 대표적으로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현전에서 뭘 편찬했죠? 한글을 편찬했죠.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랭킹 1위만 머물 수 있는 데거든. 그래서 전하, 그 다음에 당하, 각하, 합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각이라는 거 한번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등기 대상이 아닌 거, 하천의 용익물건, 임차권 설정할 수가 없고, 공유수면 하나의 토지, 사건은 안 되고요. 동산, 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건물, 정착성이 없고,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작물과 관련돼서 123페이지 우측이 하고 있어요.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 하고 있어요. 방조제의 부속시설, 방조제의 부속시설.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지만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다. 농지 개량 시설물 마찬가지.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주유소 캐노피. 이 4번을 찾으러 왔어요. 자, 주유소 캐노피가 뭐냐? 자, 여기 봐봐요. 캐노피가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 A 그리지 말고 좀 이쁘게 좀 봐줘요. 여기 뭘 것 같아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에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비행기 앞에 유리로 쓰인 게 이게 캐노피야. 그래서 이걸 캐노피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위기가 비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자, 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공기가 꽉 차가지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붕을 써놔요.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는 벽이 없죠. 그런 등기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게. 그러면 캐노피를 몰라서 틀리는 거지.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를 몰라서 틀리는 거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는 전제 조건을 그런 차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노피는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6번이 있네요. 5번하고 6번을 좀 묶어요. 지붕이 없어. 그러니까 양어장, 5개 수영장 안 되죠. 지붕이 있어야 되겠죠. 예기 분단성이니까. 자, 취허장으로서 등록된 축양장. 축양장은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양어장하고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번, 6번 같은 의미입니다. 자, 정착물로서 교량터널 축대, 담톡을 안 되죠. 자, 1번의 구조상 공용부분, 아파트 복도 계단 안 돼요. 지하 상가나 계단 통로, 건물의 부대 시설, 엘리베이터 보일러 시설, 냉난방, 배전 시설, 발전 시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차라리 기준을 외우라는 거예요. 기준. 토지는 필지, 토지 등록 단위. 건물은 정착성, 예기 분단성, 용도성이다. 지붕과 주벽이 없더라도 예조로 등격하는 거, 개방형 축사 딱 마무리를 해놓으라는 거. 그래서 포인트 단 거 조심해서 하나 한번 확인해보고 본인이
자, 눈으로 한번 집에 반드시 강의 듣고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 부탁합니다. 자, 이번엔 3번에 이제 우리 등기할 사항인 물건을 찾아봤으니까 등기할 사항인 권리라는 걸 의미를 찾아봐야죠. 권리라는 거. 자, 등기할 사항인 권리. 자, 권리 그러면 기본적으로 권리란 뭡니까? 바로 법이에요. 법이. 대표적으로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됩니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바로 이게 권리가 되겠죠. 요 힘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물건.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채권이 돼. 그러면 크게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권리는 뭐예요? 크게 물건과 채권이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물건 중에서 등기가 가능한 것들, 반응 불가능한 것, 채권 중에 등기가 가능한 것들, 불가능한 것들, 그걸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 123페이지 맨 밑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 그러면 크게 본건과 뭐예요? 점유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나눠지죠. 자, 본건은 대표적으로 소유권, 제한물건으로 나눠지죠. 제한물건은 용익물건, 담보물건으로 나눠지죠. 지상지역 전체 등기가 다 됩니다. 담보물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등기가 안 되는 거 현강편천하여,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중에서도 대표적인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동산질권마다 현강편 쳐놓고 안 되고, 자, 점유권 X, 점유권은 X, 그거 현강편 딱 쳐놓고, 채권 중에서 대표적으로 임차권, 함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죠.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이걸 뭡니까? 빨갛게 해서 우리가 딱 암기를 해놓으라고. 1. 점유권, 2. 유치권, 3번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 민법에서 인역권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구분 임차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2토지통행권, 판례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딱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둔다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4페이지 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쫙 되어 있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3조 등기할 사항인 권리, 부동산 등기법에는 3조의 권리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호 소유권, 2 지상권, 3호 지역권, 4호 전세권, 5 저당권, 6호 권리질권, 7번 채권 담보권. 요거는 한번 꼭 반드시 잡아야 돼요. 채권 담보권은 특허와 관련돼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6, 7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임차권이 있네. 그 정도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 따로 뭐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이번에는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이 있어. 자, 이제 또 복습을 해야 돼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으로서 대표적으로 186조. 자, 그래서 맨 밑에 124페이지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125페이지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다. 이게 민법 187조와 관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87조와 관련돼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대표적으로 여기 정리를 하나씩 해놨어요. 125페이지 이번에 상속입니다. 상속 줄쳐놓고요. 그러면 여기 187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게 민법에서도 잘 출제되고 등기법에서도 잘 출제되고. 그럼 상속은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느냐? 자, 피상속인의 사망시겠죠. 아버지 사망시. 이렇게 이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 3번에 공용징수,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죠. 그러면 수용 시기가 바로 뭐예요?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네. 그래서 특히 그 뭐예요? 2번을 조심하라고. 특히 수용일. 자, 공용징수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요 2번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4번과 관련돼서 판결. 요 판결은 다시 한번 우리 기초공사를 하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달아야 되겠어요. 자, 확정 판결의 종류입니다.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 자, 우리가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 됩니다. 이행 판결. 자, 형성한다. 어떤 권리가 확인하라. 확인 판결이 돼요. 어떤 권리가 형성된다. 형성 판결이 됩니다. 그럼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행 판결은 이미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186조가 되는 거네.
확인 판결로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미 있는 걸 확인해주죠. 186조. 형성 판결은 뭡니까? 판사가 권리를 형성해줘.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187조가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187조 판결은 그래서 형성 판결을 진칭하고 우리 민법도 경기법에서 시험법이 형성 판결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표적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로 빠지냐? 바로 187조를 하죠.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마다 땅 두드리면 그러면 확정 판결시가 바로 등기 원인이 된다는 등기 원인 일자가 된다는 걸 조심해 놓고 근데 얘네들은 참 대단한 애들이에요. 애인을 하나씩 데리고 다녀 원칙을 하나씩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이행 판결의 원칙은 뭐냐? 얘는 단독 신청을 마다 하나씩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원칙은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 마다 원칙이고 나머지는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행 판결은 원칙은 뭐냐? 이거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연결되니까 미리 한번 체크해놔서 그러니까 대단한 애들이야. 그러면 속된 말로 애인을 하나씩 데리고 다녀. 이행 판결의 애인은 단독 신청이요. 확인 판결의 애인은 소유권 보전 등기요. 그러면 형성 판결의 애인은 몇 조다? 187조로 연결되기 시작한 지금부터 하나씩 미리미리 하나 숙지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바로 형성 판결을 지칭한다라는 거. 그게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번을 딱 체크해놔야 되겠네요. 125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래서 형성 판결을 하고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은 거기 두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판결이 확정될 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26페이지 하도 또 뭡니까 해서 거기에 정리를 해놨어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세 개를 정리해놨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한번 꼭 좀 잡아달라는 거. 그러면 형성 판결은 거기에 형광편잖아요. 두 번째 187조 투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이행 판결은 투하면 단독 신청 형광펜 닦아놓고 확인 판결은 보전 등기 판결은 다 포함되지만 원칙이 확인 판결이고 나머지가 뭐예요? 예적으로 이행 판결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형성 판결도 인정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니까 탁 달아놔야 돼. 자 여기 봅시다. 자 공면은 어디에서요? 공면은 우리 아주 훌륭하신 장전 선생님한테 드리고 장전 선생님이 저랑 벌써 뭐년 친분이 15년이 갑니다. 저도 강의가 22년 차인데 우리 장전 선생님도 벌써 공면은 그러면 중개사법 매디에 공매라는 걸 하나 배워요. 그러면 공면은 어디에서 합니까? 바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죠.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187조로 갑니다. 그럼 경매는 법원에서 하죠. 그러니까 합쳐봐요. 그러니까 공경매다. 그러면 공경매는 그래서 187조로 들어간다. 그러면 공매의 주체는 자산관리공사고 경매의 주체는 법원이 된다는 게 그게 대표적인 차이가 되고요. 우리 공시법에는 그러면 공매와 경매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죠. 합치니까 공경매는 몇 조? 187조다. 그래서 5번에 이제 공경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면 경매의 경우는 매각대금을 다 낼 때 경락대금 완납시료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 되겠죠. 대금을 완납할 때. 그래서 2번과 3번은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 시험에 들어서 더 알아봅시다. 그러면 법률 규정, 민법 187조의 소유권의 취득, 상속은 아버지 사망, 피상속인의 사망시고요. 수용은 수용식이라는 걸 탁 마지막으로 여기고 판결은 형성 판결은 확정식, 그래서 확정식,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식. 그래서 요 네 개는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니까 아마 민법, 특히 물권법 총칙 부분에 대해서 등기와 관련돼서 아마 안 교수님한테 아마 강의를 들을 겁니다. 안 교수님 아니면 저한테 전부 넘겨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 교수님도 아마 거기서 몇 번 암시를 해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시 선생, 부선생한테 가서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선생들과 의리와 정들이라는 거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선생끼리 의리가 뭉쳐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더욱 좋은 현상이죠. 우리 선생이 뭉쳐야 학생도 뭉칠 수 있다. 뭉쳐야 산다. 그렇죠? 뭉쳐야 삽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 기타 법률 규정과 관련돼서 한번 쭉 읽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른쪽 127페이지 내용으로 가니까 그 내용 옆에는 다 해올 필요가 없고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대표적인 이런 사유들은 뭐냐? 바로 당사자, 대표적으로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는 것. 이때는 187
출제로 간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게 민법 24회 때 2.5점짜리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거죠. 바로 그게 방가로 7번이 됩니다. 방가로 7번 박스 밑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점유 그러면 점유 20년 선의 그다음 뭐예요? 자 자주 평은 공연하게 되면 뭐예요? 취득하죠. 그때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취득 시효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 주는 게 역할은 꼭 등기라는 다리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배신자라는 것은 애라는 뜻이야. 그러면 187조에 유일한 애 조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점유 취득 시효가 돼요. 그거는 민법 24회 때 우리가 2.5점짜리가 되고 특히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실제법상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민법 몇조 186조 점유 취득 시효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7번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놔서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로 3번의 맨 밑에 부동산 등기법상 권리 변동의 종류.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128페이지 박스에다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128페이지 보니까 2번에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등기사항. 일단 뭡니까? 관계 있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 3번에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한번 달아놓고 가야죠. 자, 첫 번째. 자, 거기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 거기까지 한번 잘라놓고요. 그럼 옆에다 이렇게 하도 안 해오니까 기본적인 거는 한번 숙제 놓으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려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밀러 교수가 우리 하버드 교수인 지밀러 교수가 뭐예요? 6개, 7개 항목을 넘어버리면 뭐예요? 외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요. 6개니까 일단 6개니까 3개 항목으로 잘라서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래서 보설, 그 다음에 이변, 보설, 이변, 처소라고 한번 암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그래서 보존에서 보, 설정에서 서, 이전에서 변경에서 변, 처분에 제한에서 처, 그 다음에 소멸에서 소 해가지고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한번. 자, 그러면 보전이라는 것은 뭐냐? 쓸 필요가 없어요. 보전이라는 것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그래서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면 그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얼굴을 최초로 개설할 때는 뭐라고 쓰느냐? 그 밑에 설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입 등기는 뭐다? 새롭다. 그럼 보전과 설정은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보전과 설정은 무슨 등기가 된다? 바로 기입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전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3개 놓으세요. 별표 3개 놓고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자주 출제되니까 매년 출제가 되니까 보전은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경이야. 주체의 변경이라고 써놓고 변경이라는 것은 객체가 변경했을 때 사람이 바뀌면 이전이라고 그래. 민법에서는 사람이 바뀌면 이전적 승계라고 그러죠. 내용이 바뀌면 설정적 승계라는 의미를 써주듯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주체의 변경, 그거는 내용의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3개짜리.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기준은 뭐냐? 그걸 오늘 기억해 두라고요. 그러면 가압류하고 가처분. 아마 책을 읽는데 가압류 가처분을 읽을 때 가압류는 대표적으로 피보전 권리가 금전으로부터 기인했을 때.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거뒀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1억으로 출발했죠. 그러면 채무자 재산을 가져다서 그때는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처분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금전 이해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그때는 가압류 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금전,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이러면 X가 되죠. 청구 금액은 가압류, 가처분이 아니라 뭐예요? 가압류가 되거든. 그래서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별표 3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설, 이변, 처소 6단계가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득실 변경 외웠듯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매년 출제가 되는 게 보전하고 처분의 제한. 이거는 꼭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본인이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소멸과 관련돼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거기 밑에 그래서 우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기준은 뭐냐? 가압류는 금전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가처분은 뭐예요? 금전, 이해 권리라는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런 것들은 바로 대표적인 처분 제한 등기를 뭐예요? 예를 한번 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6단계 보설, 이변, 처서 그런 기초공사가 돼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3번의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입니다. 자, 권리변동 없는 관계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 부연 설명을 우리가 달아놓고 우리가 가자고요. 그러면 선생님, 왜 권리변동과 관계있는 등기사항과 권리변동 관계없는, 거기는 없는을 포인트를 잡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봅시다.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있어.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거기 쓸 필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다.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어. 자,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이 표시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그래서 동일성, 표시는 동일성.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 뭡니까? 반문을 하셔야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거는 바로 소재라는 게 있고요. 바로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재와 지번, 행정구역이 바뀌면 그럴 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돼요. 소재, 지번, 행정구역. 그러면 선생님,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뭡니까? 이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야.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나타내고 포인트는 부동산 자체라는 거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가 7이고 여기 나눴다. 그러면 여기는 7-1이죠. 그러면 요 7-1은 요 7에서 떨어져 나왔죠. 부동산 일부,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죠. 그럴 때는 부동산 변경 등기가 되는 거고 요거는 등기부가 없었죠. 개설이 돼야 되네. 그러면 단표적으로 자, 여기에 분필 등기가 돼. 그러면 분필 등기는 부동산 변경 등기와 등기부의 개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변경 등기는 표제부 등기야. 표제부 변경 등기는 뭐예요?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죠. 부동산의 신상에 대한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그러면 A번의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자체, 행강편 딱 전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리적 변동, 자체의 물리적 변경, 면적 증감이라든지 지목 변경, 건물의 종류, 구조 변경 이런 것들은 부동산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부동산의 신상에 대해서요. 이번에 그러면 B번의 부동산 표시, 표시라는 것은 동일성이야. 대표적으로 소재, 행정구역 변경 이런 것들을 지칭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통점은 표제부로서,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로서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이 됩니다. 자, 니은과 관련돼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 또 용어 정리를 하고 가야죠. 자, 여기 뭡니까? 자, 제가 뭡니까? 갑성이죠. 갑성이 이름이 촌스럽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촌스러우니까 수강생들의 각인이 되고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요 사람 이름이 뭐냐? 바로 피칠갑이야. 피칠갑. 그러면 피칠갑, 갑자가 들어가서 촌스러울까요? 이름을 권쳐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피천덕으로 권쳐야 되겠다. 피천덕. 피천덕은 영문학자이면 시인이면서 돌아가셨죠.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피칠갑이 개명을 했다고 이름을 바꿔서. 그럼 피칠갑이라는 것은 이 집 주인이고 등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등기 명인이잖아요. 그러면 등기 명인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죠. 대표적으로 개명이니까. 그러면 단독 신청이 되겠네. 단독 신청. 같은 사람이니까. 단독 신청이 되죠. 그러면 P7갑을 P천덕으로 건치니까 이게 7이 바로 주등기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7-1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부기 이렇게 올 생각을 하지 말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만 잡아두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단독 신청이라는 건 다든지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라는 것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7갑이 P천덕으로 이름이 바뀐 거지 권리가 변동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것이 구분건물 표시의 등기. 우리 집합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건물로 등기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구분 건물 표시 등기와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랑 권리 변동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등기상인 권리 변동, 등기상인 아닌 권리 변동 이거는 별표 5개 해놓고 또 한 문제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기는 약간 일러요. 그러나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별표 5개만 좀 해두신다면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뭡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과 시작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처음에 가서 우리가 뭐 했는지를 우리가 좀 봅시다. 자, 등기할 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7조 점유취득시효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고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예정으로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우리 등기 선생은 등기 능력이라고 합니다. 바운더리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넓다. 등기할 사항이 물건은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물 그러면 세 가지 탁탁탁 떠올라야 되고 등기사항인 아닌 권리 6개 딱딱 뜯어놔야 되고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은 186조, 187조 여기에 떠올라야 되고 우리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떠올라야 되고 대표적으로 보전은 시험에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강론 파트에 아주 별표가 3개가 돼 있을 거고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 현수, 가압류, 가처분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으로 가압류는 뭡니까?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의 권리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변경 등기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이번 강의에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가 주변 지식을 여러 번 읽어본다면 여기에서 한 2-3문제 나온다면 충분히 우리가 건질 수가 있어요. 자, 등기법 지뢰금벌 먹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등기법도 충분히 우리가 12개 중에 뭡니까? 10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겁을 먹어서 안 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2개 중에 10개 이상은 맞춰줘야 돼. 하나는 틀려줘야 돼. 그거는 틀리라고 내는 거거든. 한두 개는. 그 10개만 맞으면 등기법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리 아프시죠? 좀 쉬었다 계속적으로 나가봅시다.